웨스 앤더슨의 영화 세계는 결국 꿈같은 이야기라고 전 생각합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꿈처럼 흐릿하면서도 아련하고 무엇보다도 아름답다는 의미가 첫 번째죠. 강박적일 정도로 대칭과 보색을 적절히 활용한 그의 영상은 얼핏 보더라도 현실과는 괴리된 꿈같은 세계를 그리고 있지만 그게 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그런 그의 세계가 결국 꿈처럼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웨스 앤더슨의 영화를 일컬어 경험된 적 없는 세계에 대해 느끼는 노스텔지어라고 말하고는 하는데요. 딱 이 말처럼 그의 영화들은 전혀 겪어본 적 없는, 어찌 보면 먼 옛날 꿈에서나 나왔을 법한 세계에게 느끼는 흐릿한 그리움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그런 노스텔지어의 정점을 찍은 작품입니다. 1차 대전 시기라고는 하지만 기실 앤더슨 본인의 상상력으로 재창조된 당대의 세계에서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란 공간은 근원적 노스텔지어의 상징물이 됩니다. 역사가 아닌 상상에 바치는 그리움의 감정을 담아낸 셈이죠. 사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근래 웨스 앤더슨의 영화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2021년 개봉했던 프렌치 디스패치에 큰 실망을 했던 탓이었는데요. 이 영화에서 그는 단순히 상상의 시공간의 그리움을 느끼는 것을 넘어 아예 그 시공간을 현실에선 불가능한 대체 윤리를 실현할 수 있는 곳으로 상정하고 현실로부터 이야기의 세계로 도피하려고 시도합니다. 대중문화가 현실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는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스탠스였죠. 그랬던 탓에 이번 애스트로이드 시티 개봉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까지도 저는 큰 감흥이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또 노스텔지어로 도피하는 이야기겠거니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건 온전히 제 착각이었습니다. 신작 애스트로이드 시티에서 웨스 앤더슨은 비로소 자신의 세계관 자체라고도 할 수 있었던 경험되지 못한 노스텔지어와 작별 인사를 내냅니다. 저는 앞서 영상의 첫머리에서 웨스 앤더슨의 영화 세계는 결국 꿈같은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로 정점을 찍기까지 그의 영화는 신기루를 쫓는 아이 같은 면모가 있었기에 사랑스러웠고, 프렌치 디스패치에 이르러서는 그 신기루를 현실보다 위에 둠으로 인해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애스트로이드 시티는 약간 다른 결을 보입니다. 이 영화는 똑같이 꿈같은 이야기이지만 결국 꿈에서 깨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웨스 앤더슨은 드디어 자신이 구상해낸 그리움 가득한 상상의 세계가 종착지가 아닌 경유지여야 하는 공간임을 깨달은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말씀드리기 위해 이제야 영화의 서사 이야기를 조금 꺼내봐야겠습니다. 영화는 이 모든 이야기가 허구라는 내레이터의 선언에서 시작됩니다. 액자식 구성으로 전개되는 이 영화에서 우리는 애스트로이드 시티라는 동명의 연극을 연출하고 연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연극을 영화의 형식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런 액자식 구성은 프렌치 디스패치에서도 그랬고 웨스 앤더슨의 영화에서는 낯설지 않게 쓰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영화의 전개 방식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이 영화가 다른 웨스 앤더슨의 영화들과 결을 달리하리라는 확신이 들었는데요. 바로 처음 말한 허구에 대한 선언 때문이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만들어진 애스트로이드 시티에 관한 연극은 결국 모두 가짜입니다. 1막부터 에필로그까지 전개되는 연극의 내용도 가짜고, 애스트로이드 시티라는 배경 역시 가짜고, 심지어는 그 연극을 만들고 있는 액자 밖의 배우들과 극작가들 역시 가짜죠.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 모든 건 촬영된 영화일 뿐이니까요. 그럼에도 웨스 앤더슨은 이 당연한 허구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의 오프닝 내내 논합니다. 영화는 위로가 되어주고 그리움을 자아낼 수 있는 대상이지만 그 자체로는 현실이 될 수 없음을 확실히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성찰에서부터 웨스 앤더슨이 이전까지의 영화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며 성장했다는 것을 우린 어렴풋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액자 밖의 내레이터와 극작가, 배우들이 연극을 구상하는 장면이 끝나면 극 중의 극, 그러니까 애스트로이드 시티의 이야기가 1막에서부터 상영 혹은 상연되기 시작합니다. 앤더슨의 영화가 늘 그랬듯이 눈을 사로잡는 색상과 강박적일 정도의 대칭으로 이루어진 시티의 전경이 드러나고 그곳으로 어기의 가족들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로부터 이어지는 대화들은 웨스 앤더슨의 영화들이 늘 그랬듯이 말도 많고 산만하기 그지없는데요. 물론 웨스 앤더슨 영화에서 대사는 엄밀성을 중심으로 보기보다는 그 순간순간의 리듬감과 장면의 소소한 재미를 살리기 위한 수단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영화에서는 유독 그 산만함과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대사들이 범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극중극에서 주인공 어기 역을 맡은 영화 속 배우 존스 홀은 아예 아직도 어기가 왜 손을 대었는지 모르겠다며 제4의 벽을 넘나드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적어도 이번 영화에서 그런 사소한 대사의 디테일이나 행동들의 이유 등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영화 속의 세계가 우리가 찾아 헤매는 정답이 아니라 그저 흐릿한 신기루일 뿐임을 인정하기 위해 달려나간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속 등장인물들의 대사나 행동들 역시 결국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명확하지 않은 것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웨스 앤더슨은 그 명확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성장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음을 논하기 위해 이 영화를 만든 것 같습니다. 우린 언제나 답을 찾아 헤매고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알려고 노력할수록 늘어난 건 우리가 모르는 것들의 숫자일 뿐입니다. 그로부터 오는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한 방식은 사람마다 다양할 겁니다. 웨스 앤더슨의 경우에는 오직 자신만이 아는 흐릿하고 오래된 기억 같은 가공의 세계를 창조함으로써 그 상실감을 극복하려고 했던 거고요. 바로 경험된 적 없는 세계에 대한 근원적 노스텔지어를 통해서 말입니다. 현실과 닮아있지만 현실의 문제가 해소되는 안전한 공간을 웨스 앤더슨은 끝없이 자신의 영화 속에 구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프렌치 디스패치에서 그가 아예 현실에서 눈을 돌려 영화 속 세계로 도피하려 시도한 것 역시 이런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애스트로이드 시티 역시 그런 세계의 창조를 통해 상실감을 해소하려 시도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영화의 주연격인 스팀백 가족의 이야기를 생각해보죠. 그들은 아들과 딸들에게는 어머니였으며 남편에게는 아내였고 아버지에게는 딸이었던 한 사람을 잃은 상태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알 수 없음의 영역입니다. 때문에 어린 딸들은 어기에게 엄마가 왜 죽었느냐 묻고 상실의 이유를 찾지 못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런 그들이 애스트로이드 시티에 오게 되는 건 필연적인 일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가 혼란스러웠기에 그들이 별이 되었다는 식의 허구를 지어내죠. 별, 소행성, 그러니까 애스트로이드 말입니다. 소행성이 떨어진 크레이터 옆에 지어진 애스트로이드 시티는 결국 알 수 없음의 상실감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공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애스트로이드 시티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비슷비슷한 상실감을 갖고 있는 이들인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곳은 멀리서 벌어지는 핵실험과 같은 폭력적인 사건조차도 낭만으로 포장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에요. 그런 공간 속에서 함께 모인 이들은 공상과학적 상상력으로 가득한 자신들의 발명품을 뽐내는 등의 시간을 보내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상실감은 도무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했던 미지의 존재, 외계인이 나타납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며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상실감으로부터 도피하려 들어온 안전한 공간에서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알 수 없음을 마주치게 된 겁니다. 당연하게도 정부는 이 사실을 비밀에 붙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애스트로이드 시티는 안전해야 하는 공간이거든요. 현실에선 찾을 수 없는 답을 찾아야 하고 모르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온전한 세계여야 하죠. 그러니까 애스트로이드 시티라는 공간은 웨스 앤더슨 본인이 그동안 도피하려고 해왔던 바로 그런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혹은 다행스럽게도 바로 이 지점에서 웨스 앤더슨은 이전까지 그의 영화들과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합니다. 애스트로이드 시티에 갇히게 된 그 수많은 상실에 젖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허구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연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실감을 메워주고 서로의 미지가 가져오는 불안을 공유합니다. 가족을 잃은 스팀백 가족은 비로소 죽음이라는 게 이해 불가한 영역임을 받아들이고 배역과 실제 자신 사이에서 괴리를 겪던 미지 캠벨은 세계가 모조리 개연성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사고방식이 결국 우리를 병들게 하죠. 실제로 세계는 도대체 왜 갑자기 펜에 손을 대는지도 모르겠는 어기의 행동처럼 이유 없이 벌어지는 사건들로 가득하잖아요.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전까지 웨스 앤더슨의 영화들과는 달리 애스트로이드 시티가 안전한 공간일 수 없는 건 당연한 귀결입니다. 웨스 앤더슨의 목표는 더 이상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에 있지 않거든요. 그는 결국 깨달은 겁니다. 아까부터 계속 논했듯이 이 모든 공간은 결국 허구일 뿐이란 걸 말입니다. 거짓으로 만들어진 안전한 공간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걸 깨달은 지점에서부터 애스트로이드 시티는 더는 노스텔지어를 위한 도피처가 아니게 됩니다. 그곳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받고 치유받는 휴식처가 되죠. 결국 애스트로이드 시티의 이야기는 알 수 없음을 인정하는 이야기입니다. 세계의 수많은 인과에는 너무나도 복잡한 층위들이 촘촘히 쌓여 있고 그 모든 것의 이유를 모두 알기란 불가능합니다. 이런 세계에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건 과연 어떤 걸까요? 우리가 안다고 착각하게 하는 허구의 안전한 공간일까요? 아니면 몰라도 상관없어 라고 말해주는 위로의 공간일까요? 답은 너무나도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웨스 앤더슨은 그동안 구상해왔던 자신의 세계가 도피처가 되는 유혹에 이미 한번 빠졌던 감독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이제라도 그런 시도를 반성하고 단순히 꿈을 꾸는 것을 넘어 깨어날 수 있는 꿈을 꾸는 이야기를 구성해낸 겁니다. 이런 극중극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그걸 연기하는 액자 밖의 배우들도 서서히 자신들이 발을 딛고 있는 세계가 어떤 공간인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어기 역의 배우 존 스홀이 질문을 던지죠. 어기는 대체 왜 손을 대는 거지? 아직도 전혀 모르겠다고요. 그에 대한 대답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액자 밖의 구성원들도 모두 깨닫기 시작할 때쯤 영화는 이제야 결말로 향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냅니다. 이제 이 공간은 더 이상 우리를 위한 도피처가 아닌데 우리가 그럼에도 이 꿈같은 공간에 계속 남아있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죠. 아주 간단합니다. 깨어나려면 일단 잠들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잠을 자는 것의 목적은 휴식하고 깨어나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것의 목적 역시 마찬가지죠. 결국 우리는 꿈을 통해 세계를 환기하고 현실로 돌아오기 위해 지금껏 신기루 같은 흐릿한 꿈속을 거닐고 있었던 겁니다. 웨스 앤더슨이 그린 꿈 같은 세계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앤더슨 본인도 그 안전한 세계를 현실보다 우위에 두고 싶다는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았죠.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오프닝에서 내레이터가 지겹도록 말한 것처럼 결국 그건 모두 허구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그 사실이 그 모든 걸 무의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노스텔지어 가득한 상상과 꿈의 공간에서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고 상실의 아픔과 같은 문제를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아는 것은 그 어떤 공간에서도 불가능하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만이 존재하는 안전한 세계보다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우리를 기다려주는 세계가 더욱 가치 있는 상상의 공간이 되지 않을까요? 3번이나 반복되는 경찰과 범죄자들의 추격 시퀀스처럼 막이 내려가도 다시 오르는 연극의 특성처럼 그 세계는 언제든 돌아올지 모를 우리를 위해 언제까지고 우리 곁에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마치 언제 어디서든 재생 버튼을 누르면 상영되기 시작하는 영화처럼요. 우린 잠들지 않으면 깨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꿈은 더욱 가치 있어지죠. 하지만 정확히 같은 이유로 그 때문에 우리는 그 꿈 같은 공간에 영원히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꿈을 꾸는 것만으로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언제든 꿈을 꾸기 위해 에스터로이드 시티로 돌아갈 수 있고 언젠가 그곳에 죽은 어머니의 유골을 두고 돌아와야 할지도 모릅니다.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보다 치열하게 꿈을 꿔야 한다는 것을 웨스 앤더슨은 사춘기를 벗어나 갓 어른이 된 소년처럼 따스하게 논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단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그의 영화 세계가 현실 도피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웨스 앤더슨이 내놓을 수 있었던 최선의 대답이라고요. 비로소 성장해낸 웨스 앤더슨처럼 오늘 밤도 잠에 들고 깨어나게 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00년의 영화 김노엘이었습니다. Thank you.